자, 자, 태양에 의해서 태양이 에너지를 갖다 다 태양 에너지에서 다 커버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 별의 에너지원이 뭐냐? 별의 에너지원 봐봐. 별의 에너지원은 자,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있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뭘까? 원시별은 별이 아니라겠어. 왜? 수소행성 합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뭐하냐? 중력 수축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봐라. 내부가 중력 수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있어. 근데 누가 더 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야. 오늘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뭘로 변해? 열 에너지로 변해. 봐봐. 중력 수축의 에너지는 봐라.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로 중력 수축의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중심부의 온도를 열 에너지로 전환돼 버려. 하고 중심부의 온도를 갖다가 높인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제 원시별도 이제 빛을 낸단 말이야. 어느 정도. 빛을 내. 가시광선급은 낼 수 있어. 봐라. 그리고 원시별은 기체압보다 누가 더 크다고? 야, 이게 기체압이야. 내부 압력이야. 이게 뭐냐? 중력 수축이야. 근데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원시별은 기체압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수축을 하지. 이때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서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어 내부 에너지 증가는 뭐야? 온도를 올리고 일부가 또 방출돼 가지고 복사 에너지로 방출돼 가지고 빛을 낸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한 힘이 기체의 내부 압보다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하고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이 중에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올려. 즉 온도를 올린단 말이야. 그리고 일부는 또 복사 형태로 방출돼 갖고 빛을 낸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또 내부의 온도를 올리거나 빛을 낸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렇게 전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를 올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부의 에너지를 올리자. 내부의 에너지가 다른 말로는 뭐야? 온도야, 온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내고 봐. 여기서도 나왔다. 자, 원시별은 별의 중력이 기체의 압력 차에 의한 힘보다 크므로 정력합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면 중력의 수축 에너지는 별의 구성 물질의 중력에 의해 수축될 때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성되는 에너지다. 중력 수축 에너지의 에너지는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반지름이 R0인 원시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 반지름이 R이 된 별이 될 때 중력 수축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 일부가 복사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태양의 중력 수축 에너지 M0는 2 곱하기
야 태양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30승 kg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7 곱하기 10의 8승 m이므로 태양에서 중력 수축의 에너지 E는 2분의 1 RGM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게 1.9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 41승 줄이야. 태양의 강도는 L은 4 곱하기 10의 36 몇 승이야? 26승이므로 중력 수축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500만 년이다. 즉, 자 만약 태양이 만약 중력 수축으로 현재의 강도를 유지하려면 태양의 수명은 1500년밖에 안 돼. 근데 지금 태양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냐? 50억 년 남았지. 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내니까. 만약에 태양이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낸다면 현재 같은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500만 년이야. 그러나 우리는 뭐야? 이걸로 안 하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니까 50억 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응? 남아있어. 이해됐지? 넘겨보면, 자, 그러면 주결성에서의 에너지원이 있다. 자, 주결성의 에너지원은 뭐야? 수소 핵융합 반응인 거지. 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낸다. 그럼 보자. 주결성의 에너지원은 자, 태양이 원시성운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 현재의 크기로 작아질 때까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현재 태양의 광도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1500만 년 동안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만으로는 나이가 약 46억 년인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설명할 수가 없다. 말했지, 아침에.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는 태양 정도의 질량이면 1500만 년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50억 년이 남았다 했잖아. 50억 년 동안에 지금 50억 년이 태양이 주결성이 된 게 50억 년이야. 그러면 그게 설명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뭐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야? 4개의 가벼운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뭘로 합해져? 헬륨 원자핵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양전자 2개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리고 무조건 핵반응은 핵분열이건 핵융합이건 뭐가 발생해?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보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온도가 1000만 K인 주결성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을 합한 질량에 비해 약 0.7%가 작으므로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이 질량 결손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계산해 보면 약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12승 줄이야. 응?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이때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있지. 온도가 얼마냐면 양전할 때는 수소 원자핵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반발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 야, 수소 원자핵은 봐라, 여기 봐봐. 수소 원자핵들은 플러스를 띠지. 그러면 얘들끼리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돼야 돼. 그게 몇 도야? 1000만 K야. 그래서 1000만 K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즉 양전할 때는 수소 원자핵이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반발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온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별 내부 온도가 1000만 K가 돼야 돼. 근데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2가지가 있지.
무슨 반응? PP 반응하고 CNO 반응이 있지. PP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래? 뭐냐? 양성자 반응이 있고 PP 반응인 거래. 또 뭐가 있어?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인 거래.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이거는 탄소, 질소, 산소는 여기서 무슨 역할만 해? 촉매 역할만 해. 자기 자신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보자.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주기혈성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에는 양성자 PP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반응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주기혈성의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근데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 1800만 K가 넘지. 그러면 CNO 반응이 우세하고 1800만 K 이하지. 그러면 PP 반응이 우세한 거야. 이해됐지? 보자. 따라서 간단해. 양성자 반응은 선생님 뭐라 했어? 양성자는 뭐라 했어? 수소 원자핵이잖아. 근데 수소 원자핵이 또 이렇게 있는데 하나에는 뭐가 중성미자하고 양전자하고 중성미자가 첨가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중성자가 돼. 조금 더 무거워. 프로톤이 돼.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중수소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야.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 양전자하고 중성미자하고 결합하면서 뉴트론하고 프로톤이 생겨. 그리고 이것들이 결합하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프로톤 2개하고 뉴트론 2개가 되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PP 반응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또 여기에 원래는 여기 가운데에 뭐가 이렇게 또 결합하냐? 또 양성자가 하나 결합해. 양성자가 따로 결합해. 그러면서 이거 되고 양성자 2개가 어떻게 돼? 빠져나가면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만 남아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양성자 몇 개 전부 다 출현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들어갔지. 그러면서 이제 얘들은 뭐가 되냐? 이 반응이 하나 더 있네. 이 반응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뭐냐면 여기서 그래서 얘들은 뭐가 돼? 프로톤 2개에 뉴트론 하나는 뭐가 되냐? 헬륨 2의 3이 되는 거야. 헬륨 뭐가 된다고? 동위원소인 2의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것들이 결합해갖고 프로톤 2개고 뉴트론 2개인 헬륨 되고 2개의 양성자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갖고 수소 원자핵 6개가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2개의 수소 원자핵이 방출된다. 자,
별의 질량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여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이하일 때 별에서 우세하게 일어난 게 PP 반응이야. 근데 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반응은 자 봐라.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하여 참여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산된다. 단지 탄소, 질소, 산소는 무슨 역할을 받았다? 촉매.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이고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인 별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 밑에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봐봐. 1800만 K 이하인 별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하고 1800만 K 이상인 별에서는 누가 우세하다? CNO 반응이 우세하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근데 봐라. 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때는 야, 질량이 크지? 그러니까 야, 질량이 크면 선생님 어떻게 했어? 수명이 어떻게 된다겠어? 짧다 그랬지. 그러니까 짧고 굵게 살아. 응?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책에 보면 야, 응? 여기는 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하인 봐라. 주기혈성의 하단부의 별은 주기혈성 하단부 별은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 우세하고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이상인 주기혈성 상단부의 별은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태양의 경우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1500만 K지. 1000만 K 이상이. 근데 지금 1500만 K 정도입니다. 그래, 태양은. 그러다 보니까 태양은 뭐가 우세하니? 잠오지. PP가 잠오지. 지우. 괜찮아? 그리고 봐라. 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을 때 양성자 반응, PP 반응에 비해 시간당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므로 탄소, 산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경우 별은 밝고 주기혈성에 머무는 시간이 어떻다? 짧지. 질량이 크니까.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옆에 보면 자 봐봐. 태양이 주기혈에 머무는 시간 계산.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의 질량 결손의 비는 0.7%이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핵의 질량은 현재 태양은 2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것의 10%면 10%니까 10%이므로 태양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할 수 있는 총 에너지량은 1.26 곱하기 10의 44승줄이다. 이걸 태양의 강도인 4 곱하기 10의 26승줄로 나누면 태양이 주기혈성에 머무는 단계는 얼마다? 100억 년이야. 지금 50억 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50억 년 남았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세 번째, 적색거성하고 초고성의 에너지원 보자. 적색거성하고 초고성의 에너지원 보자. 세 번째, 적색거성하고 초고성의 에너지원 보자. 적색거성하고 초고성의 에너지원은 잡아라. 자, 주기열 단계 이후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주기열성은 어떻게 돼?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으로 진화하고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봐봐. 적색거성은 헬륨만 남은 중심에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가 도달하면 뭐가 일어나?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따라서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은 온도가 1억 K 이상인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 3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탄소가 원자핵을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은 이제 초고성이 생긴다. 이렇게 적색 거성은 뭐 한다? 헬륨 핵융합 반응. 그래갖고 탄소가 돼. 이렇게 가되면 이렇게 헬륨 핵이 중력 수축해갖고 온도가 이렇게 가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적색 거성의 에너지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근데 이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다? 그 나머지 핵융합 반응은 초고성 때 만들어진다. 따라서 봐봐. 초고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적색 거성보다 높아져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러면 여기 책에 봐. 그거 봐. 여기 뭐냐? 수능특강 봐. 저기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은 질량이 큰 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별의 질량에 따라 중심부 온도가 달라지므로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는 별의 질량에 따라 결정된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는 헬륨 이후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등의 핵융합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원소는 뭐다? 철이다. 이렇게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이야. 왜? 철의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해했지? 적색 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 그 다음 초고성은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할 때 그걸 에너지로 사용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보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자, 별의 내부 구조가 있다. 별의 내부 구조가 있어. 별의 내부 구조가 있는데 별의 내부 구조는 봐라. 주결성일 때 봐봐. 내부 구조 보자. 주결성일 때 내부 구조 봐봐. 주결성일 때 태양 정도의 별은 질량이 태양 비슷한 별은 이렇게 돼. 핵이 있고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같이 갖고 에너지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평형까지 전달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뭐에 의해서? 복사층에 의해서 전달한다. 그리고 복사층 위에 뭐가 있어? 대류층이 있어. 대류층에 의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야. 자, 봐라. 주결성 내부 구조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부의 영역과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얘가 뭐라 있어? 주결성은 무슨 상태로 있어? 정역학 평형이다. 정역학 평형이라는 건 뭐야? 자, 힘이 합력이 0이 됩니다. 합력이 0이 됩니다. 즉 수축하려는 중력 수축하려는 에너지하고 중력 수축하고 내부 압력이 어떻다? 같아.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역학 합력이 0이니까 주결성이 오래 유지되는 거야. 이해됐어? 정역학 평형은 뭐냐면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별 내부의 기체 압력 차이로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 힘이 중심 쪽으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결성은 정역학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크기는 일정하다. 그리고 주결성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 전달 방식 봐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은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반지름의 약 70%에 이르는 거리까지 곡사로 전달되고
바깥층에는 뭘로 전달된다? 대류에 의해서 전달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인 별들은 어떻게 전달하겠어?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인 별.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인 별. 자, 핵 자체가 뭐야? 대류핵이야, 대류핵. 핵 자체가 뭐야? 대류핵이야. 그리고 바깥쪽에 뭐가 있어? 복사층입니다. 이렇게 복사층입니다. 자, 봐라. 별의 중심부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대류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바깥층은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내부 구조가 핵, 복사층, 대류층 있는데, 야, 질량이 태양보다 2배 이상인 별은 그냥 대류핵하고 복사층만 있어. 이해됐어? 보자. 그리고 봐라. 그리고 주결 단계 이후의 별의 내부 구조는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냐? 봐라.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결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심부에 헬륨핵이 생성되고 헬륨핵이 중력 수축하여 발생한 에너지가 중심부 외곽에 공급되어 헬륨핵 외곽을 수소 껍질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깥층은 팽창하여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져 갖고 적색 거성이 된다.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이렇게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탄소하고 산소로 구성된 핵이 만들어지고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지. 근데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철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만들어지고 별의 내부는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이루어진 양파 껍질의 같은 구조를 이룬다. 그래갖고 별의 바깥쪽은 적색 거성보다 더 팽창하여 적색 초거성이 된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태양 정도의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가지고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이 헬륨, 그 다음이 수소단 말이야.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은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 다음에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양파 껍질처럼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좀 자. 너 잠았다. 잠 좀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그거 하자. 응? 잠 좀 자. 자, 외계행성 탐사는 봐라. 자, 이제 너무 멀리 떨어진 외계행성은 우리가 직접 가서 탐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은 힘들지 않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쓰는 방법이 3개가 있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식현상이 있고, 그 다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있다. 그럼 보면 첫 번째 보면 자.
자 보면 뭐가 있냐? 이제 외계 행성 탐사에 외계 행성 탐사에 뭐가 있냐? 첫 번째 봐라. 외계 행성이라는 건 태양 아닌 다른 별 주위를 갖다가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갖다가 외계 행성이라고 해. 그리고 외계 행성계는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이 이루는 계다. 근데 이때 외계 행성 탐사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니? 자, 뭐 있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관측자가 봤을 때 뭘로 봐냐면 야 중심별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원리는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주위를 갖다 공전하면서 시선 속도가 변화로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변하는 거야. 봐봐. 도플러 효과가 있어. 도플러 효과 뭐야? 도플러 효과가 뭐냐? 이거지. 봐봐.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와. 그러면 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 높은 소리가 들려. 멀어지지. 그러면 낮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 지나갈 때 어떻게 표현해? 이거지. 이거잖아. 가까이 오면 도플러 효과는 뭐냐? 가까이 오면 높은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높은 소리가 들려요. 높은 소리니까 진동수가 커진다.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다? 반대관계야. 그러니까 파장은 짧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트럼에서 뭐가 일어난다? 청색 편이가 일어난다. 진동수 크고 파장이 짧은 거는 청색이니까 청색 편이가 일어난다. 멀어지면 낮은 소리가 들려. 진동수가 작아져. 파장은 길어져. 그러니까 파장이 긴 놈이 적색이지.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의 별빛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잖아. 그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있지. 이게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 청색 쪽으로 편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색 편이게 돼. 이해됐어? 그걸로 우리가 이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보는 거야. 즉, 봐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그 중심 파장이 여기 있었어. 람다대로야. 얘가 청색이고, 얘가 적색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별이 가까워지면 이 중심선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된다. 가까워지면. 이쪽으로 편이가 나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멀어지면 어느 쪽으로 편이가 돼? 적색 쪽으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까 우리가? 변화량을 델타나 없다라고 남자가 델타. 이랬을 때 봐라. 자, 별까지의 거리하고는 무관하다 일단은. 이거는 뭐하고? 별까지의 거리하고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무관하다. 응? 즉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얘가 나한테 빠르게 접근하면 뭐야? 정사평. 멀어지면 그렇지. 이해됐어? 이랬을 때 우리가 시선 속도를 걸지. 시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금방 나왔잖아. 시선 속도는 이제 구하는 방법. 야, 이 첫 번째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의 제목이 뭐야? 봐봐. 중심별과 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관측 방법이지. 그러면 시선 속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시선 속도가 뭐냐?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잘 제대로 해. 야, 네 지구학 선생님 제대로 해? 설명?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이런 거는 제대로 안 해준단 말이야.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변했대. 변했대. 이게 변화량 델타가 안 나지. 그러면 이때 봐봐. V는 F란다란 말이야. V는 뭐야? F란다야. 그러면 이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C분의 V야. 따라서 시선 속도 V는 뭐가 되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접근 속도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타나. 후퇴 속도면 가까워지면 이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멀어지면 뭐가 난다? 후퇴 속도는 플러스 나타나. 이걸 적어놔. 거기 나왔냐 안 나오냐? 아예 안 나오지. 표시해놔.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안 보여? 책에다 써놓지 뭐. 여기다 써놔도 되지. 여기다 써놔도 돼. 이거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써먹는다. 여기는 너무 난리로 나왔어. 설명이 너무 난리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해줄 수밖에 없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천천히 나가고 빨리 다가오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 야, 시선 속도하고 파장 변화량은 어떻게 돼? 비례하지. 속도가 빠르면 변화량이, 파장의 변화량이 크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네가 여기 있어. 네가 여기 있어. 근데 별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내한테 다가와. 10으로 다가와. 어?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시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네가 멀어져. 10. 그럼 뭐가 된다? 플러스 10. 네가 야 이렇게 90도로 90도로 그러면 이거는 시선 속도가 이렇게 변해야 되지. 이렇게는 0이야. 시선 속도 0이야. 이해됐어? 근데 별이 이렇게 움직여. 근데 이게 10이야. 그러면 얘는 이거는 필요 없어. X축, Y축은 필요 없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 X축은 필요해. 10보다는 플러스 10보다는 작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찍어놔. 그러면 이 별이 운동 중심이 아니야. 별과 행성의 별 주위를 갖다가 공전하는 게 아니라 행성이 별도 공전하고 행성도 어떻다? 공전한다. 질량 중심이 따로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렵다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 2번이냐? 내가 2번을 해. 3번이냐? 2번이거든. 그럼 봐. 이렇게. 별이 질량 중심이, 운동 중심이 아니라 질량 중심이 따로 있어. 그러면 이때, 야, 내가 이렇게 공전을 해. 질량 중심은. 그러면 야 행성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 다음 얘가 여기 있어. 그러면 행성은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여기 있어. 그러면 행성은 그러니까 별의 공전 속도하고 그 행성의 공전 속도가 어떻다?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보면 자, 얘도 이렇게 반대편입니다. 별하고 행성하고 뭐다?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야. 즉, 둘의 질량 중심이 중심별 쪽에 있어. 그러면 왜? 중심별의 질량이 훨씬 크므로 이렇게 둘 다 같이 돈다. 둘 다 같이 도는 거야. 질량 중심에서 뭐라고? 야, 해머 선수가 있잖아. 이렇게 돌잖아. 근데 질량 중심은 내가 여기 있잖아. 질량 중심은 여기 있고 해머의 그 원이 있잖아. 구가 행성이야. 그러면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야? 여기에 있는 해머 구가 행성이고 여기가 내가 손잡고 있는 데지. 여기 줄 손잡고 있는데 내가 질량 중심이야. 그리고 내가 별이고. 둘 다 반대편에서 돌지. 서로 대각선에서.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도는 거야. 근데 질량 중심은 어느 쪽에 속해 있어? 별 쪽에 가까워. 중심별. 왜? 중심별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됐지? 자, 외계 행성이 질량 중심을 한 바퀴 돌지. 그러면 이 질량 중심별도 질량 중심을 한 바퀴 돈다. 얘가 한 바퀴 돌면 얘도 여기서 한 바퀴 돈다.
똑같이. 이해됐지? 그랬을 때 봐봐. 그러면 자 봐봐. 야, 우리가 이제 봐봐. 야, 관측자가 여기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 여기 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러면 봐. 관측자가 여기 있어. 얘는 뭐야? 어느 쪽 방향으로? 시선 속도가 이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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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지.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편이가 일어나야 돼? 응? 이쪽은 무슨 편이? 그렇지. 청색편이니까 접근하니까. 야, 얘는 뭐야? 시선 속도, 이게 시선 속도가 얘는 수직이잖아. 0이야. 도플러 효과 안 일어나? 어? 이해됐지? 여기는 뭐야? 그렇지,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뭐 후퇴하니까 적색.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시선 속도 0이지. 그리고 이때가 가장 많이 멀어짐으로 파장이 변화가 가장 크지. 이때하고 이때가. 근데 얘는 파장이 길어질 것이고 얘는 파장이 짧아질 것이고. 이해됐어? 이렇게 자, 여기서 첫 번째 사항이 뭐냐? 중심변하고 외계 행성 모두 질량 중심을 같이 돈다. 우리 눈에 외계 행성은 잘 안 보이지. 점으로 보이는 별 주변에 있는 애이므로 직접 보기는 힘들어. 그러나 뭐는 보여? 중심별을 보이겠지. 왜? 빛을 내니까. 그리고 저 멀리 별 하나 있는데 그 별이 청색편이 적색편이를 반복해. 그러면 저 별이 돌고 있네? 그러면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있어서 돌고 있네? 행성 때문에 도는 거야. 얘가 도는 거야. 행성이 없으면 뭐 돌겠냐? 얘가? 안 돌지. 야, 방향은 공전 방향은 중심별이건 외계 행성이건 위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야. 중심별이 접근하면 외계 행성은 멀어지고 중심별이 멀어지면 외계 행성은 가까워져. 그리고 주기는 누구야? 야, 한 바퀴 중심별이 한 바퀴 돌 동안 외계 행성도 한 바퀴 돌지. 주기는 같다. 근데 속도는 누가 빨라야 돼? 그렇지. 외계 행성이 빨라야지. 바깥쪽으로 도니까. 더 멀리 도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죠? 됐지? 그래가지고 발견하는 거야. 야, 봐봐. 중심별만 보인단 말이야. 외계 행성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야, 중심별이 회전하고 있다. 그래갖고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나타난다. 이 말은 뭐가 있다? 그렇지. 외계 행성이 있으니까 얘도 도는 거야. 응? 그래갖고 발견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안 하면 네가 모른다. 왜 돌아요? 왜 행성에서 왜 돌아요? 아니, 외계 행성이 없으면 질량 중심이 안 생겨. 질량 중심이 안 생겨. 지가 중심이잖아. 없으면 혼자만 계속 그렇지. 그렇게 만들겠지. 근데 이제 그 외계 행성이 있으면 공전하겠지. 얘도 질량 중심이 변해버리니까. 자기가 질량 중심이 아니잖아. 이해됐지?
중력이 작용하니까 서로 간에 질량 주시 변해버리지. 이해됐지? 그러면 하나 했다. 우리가 하나 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특징을 봐봐. 제일 밑에 봐봐. 특징을 봐봐.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도 커서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나 탐사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관측하면 행성의 질량도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계점은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과 수직일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이 평면에 안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공정해. 그러면 신성 속도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관찰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왜? 도플러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행성이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심별의 이동 속도가 작아서 관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이해됐지? 어느 정도 행성의 외계 행성의 질량이 커야지만이 얘가 막 중심별의 공정궤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발견하기 쉬운 거야. 이해됐어? 왜? 청사편이나 적폐편이가 잘 일어나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뭐가 있냐.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이게 있어. 보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 이해했지? 이거. 자, 봐봐. 두 번째, 식현상을 이용한 식은 뭐야? 일식, 월식 가려지는 거지. 오! 아이씨. 오? 안 깨졌어. 깨졌구나. 봐봐. 야. 어떻게 돼? 일식일 경우, 일식은 누가 가리는 거야? 태양을 누가 가리는 거야? 달이 가리는 거야. 태양이 있는데, 태양 앞을 달이 지나다 보면 태양을 달이 가리다 보니까 태양의 밝기가 어떻게 돼? 감소한다. 식이란 건 어느 하나를 가리는 경우야. 쭉 봐라. 이렇게 돼. 행성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가려버리지 막. 중심별 둘레를 외계 행성이 가면서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려. 그러면 원래 밝기보다는 뭐 어둡게 보이겠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행성이 있잖아. 여기다 이러다 보면 이렇게 돼. 계속 이게 이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다 보면 행성의 밝기가 이렇게 된다. 이 지점에서 이제 또 이 지점이 있지.
그리고 완벽이 들어가. 그리고 너무 짧게 그렸다. 내가 너무 짧게 그렸다. 뭐 그리고 이 지점부터 뭐 나오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아까 완전히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점이 이 지점이야. 그리고 완전히 나온 점은 그러면 쐐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쭉 감싸다가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쭉 되는 거, 이렇게 반복이 돼. 반복이 돼. 왜? 계속 돌이 돼. 이런 식으로 별의 밝기가 감소한다.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원래 밝기 기준으로 줄어들었다가 돌아오고 줄어들었다가 돌아오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별 둘레를 도는 행성이 저 별을 가리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심별의 밝기 변화에 주기적으로 밝기 변하는 걸 가지고 외계 행성을 찾는다. 외계 행성이 있으니까 이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가려보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시간상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런데 이때 밝기 변화가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밝기 변화가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어떨 때 유리해? 이 시간상이 어떨 때 유리할까? 자, 첫 번째,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겠지. 그리고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거의 나란해. 거의 나란해. 그리고 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행성과 질량이 중심별에 가까울수록 유리해. 그러면 만약에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밝기는 얼마 감소해? 1만 감소해. 반지름이 2배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밝기가 4가 감소해. 왜? 파이 R제곱이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자,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자. 자, 이것도 특징은 봐라. 자, 봐라. 그리고 봐라.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지 않을 때는 별의 밝기가 최대다. 그리고 행성이 일부가 중심별의 일부를 가릴 때 가리는 행성이 별보다 어두움으로 별의 밝기가 감소한다. 그리고 행성 전체가 중심별의 일부를 가릴 때 별의 밝기가 최소이다. 특징은 보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가 크게 감소하므로 탐사에 효과적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시간 또는 별의 밝기 변화를 측정하여 행성의 반지름을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행성이 공전함으로 주기적으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 행성은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분석하면 행성의 대기를 알 수 있다. 한계점은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시계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나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수직이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버려. 행성 주위 이렇게 돌아버려. 그럼 이렇게 보면 시계현상이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잖아. 근데 이때는 관찰 못해. 그리고 별끼리 시계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구별하기가 힘들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미세 중력 렌즈의 현상이 있어. 미세 중력 렌즈는 뭐냐? 알았어. 가. 그래도 이해했어? 다? 완벽하게? 그럼 됐어? 그거 다음 시간에 이거 있잖아. 이거 하고 이거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 내가 봐서는 여기까지는 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거는 이제 이게 여기가 어려워서 여기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여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왜 보나? 여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